세포 자살을 촉진을 시켜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암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네랄 중에서 우리 이제 셀레늄이 아주 중요하죠. 여러 이게 통계 자료를 보면 나라마다 또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암의 발생률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암 발생률이 낮은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가 토양에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셀레늄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암 발생률이 낮고, 그리고 셀레늄이 이렇게 부족한 지역에서는 암 발생률이 높더라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이라고 하는 게 암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 셀레늄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셀레늄은 암에다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세포 안에서 이렇게 암세포가 발생을 했거나 노화된 세포가 있을 때 이 세포를 자기 스스로 죽이는 자살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P53이거든요. 이 유전자가 대부분 암 환자들은 이 변이가 와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해요. 이 셀레늄이 이 P53이라는 유전자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 자살을 촉진을 시켜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이제 면역에도 셀레늄이 관여를 해요. 면역에서는 셀레늄은 이 갑상선 기능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T4라는 게 있고 T3라는 게 있어요. 근데 T3가 활성형이에요. T4는 비활성형, 기능을 못해요. 그럼 활성의 T4가 T3로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지는데 이 셀레늄이 촉매로 들어가요. 그래서 셀레늄이 부족하면 T3가 많이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이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갑상선이 담당하는 역할이 에너지 만드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면역세포도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이 에너지 받는 신호를 못 받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을 못 하니까 면역세포로서 공격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셀레늄이 갑상선 기능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몸의 간에서 이렇게 해독하는 과정에서 글루타치온이 큰 역할을 하는데, 이 글루타치온에 있어서도 셀레늄이 영향을 줘요. 그리고 셀레늄은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셀레늄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암을 괴사시키는 데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면역을 높여주는 데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 이런 부분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셀레늄은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미네랄이죠. 그리고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되게 브라질 너트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브로콜리, 그 다음에 견과류, 그리고 셀레늄은 되게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성 식품은 너무 많이 먹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뭐 브라질 너트나 견과류 종류에서 많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환자들이 어떤 치료를 받을 때 수술이나 또 항암이나 이럴 때 셀레늄 소모가 엄청 많아져요. 그럴 때는 이런 음식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주사제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집중적으로 셀레늄을 투여해주고, 사실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셀레늄을 쓰는 용량은 외국에 이렇게 쓰는 용량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용량이 조금만 올라가면 이거 뭐 셀레늄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셀레늄은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쓰고 있는 용량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음식으로도 섭취량을 최대한 하고, 그리고 뭐 기능식품이나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고, 특히 수술이나 항암을 할 경우에는 그 용량을 훨씬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셀레늄은 아주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미네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셀레늄은 외국에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 쓰고 있는 것에 한 10배 정도를 쓰고 있는 이런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쓰지를 않는데 상당히 어떤 그 허용치가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게 셀레늄입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빈혈이 많이 오죠. 대개 이제 빈혈이 오는 경우는 수술을 한 경우에 출혈을 많이 하니까 올 수가 있고, 그리고 항암을 하게 되면 이 적혈구가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게 되면 골수가 억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골수가 억제되니까 한마디로 생산이 줄어들어가지고 빈혈이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암 환자들이 사실 수술하고 항암을 잘 먹지를 못하잖아요. 영양실조로 인해서 오히려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서도 이제 빈혈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원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빈혈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우리가 아주 급성으로 이렇게 빈혈이 오게 되면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뭐 7, 8 이렇게 떨어지면은 우리가 바로 수혈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병원에서 철분제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철분제를 환자들한테 권하지 않아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철분제, 우리 암세포도 성장을 하는데 철분이 필요해요. 우리 암 환자들을 혈액 검사를 할 때 페리친이라는 것을 체크를 하거든요. 이거는 페리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분을 저장하기도 하고 철분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게 빈혈이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암 환자들의 암이 성장을 할 때 이 페리친이 수치가 많이 높아져요. 그거는 암세포가 철분이 필요하니까 페리친이라는 걸 만들어서 철분을 많이 빼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페리친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페리친이 이렇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철분제를 준다는 것은 암 성장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철분제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빈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아주 수치가 낮으면 저는 차라리 수혈을 받으라고 해요. 수혈을 하게 되면 철분제가 그 암세포한테 뺏기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조금씩 있는 만성으로 장기간 이렇게 떨어져 가는 이런 어떤 출혈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C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갈 때 철분을 끌고 들어가요. 헤모글로빈을 보면은 헤모글로빈 안에 철분이 있고 바깥에 포피린이라는 단백질이 이게 철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럼 이 포피린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우리 스피루리나나 클로렐라 같은 이런 녹색 조류에서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포피린의 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포피린을 얻고 비타민 C가 끌어와주는 철분을 가지고 그리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빈혈을 조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하고 클로렐라나 스피루리나 같은 제품을 같이 복용을 하면 빈혈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빈혈이 있는 분들한테 저는 절대 철분제는 먹지 마라. 또 철분제가 위장장애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변비를 처리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철분제는 암 환자한테 주는 것은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